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문각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알선만을 특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예, 이건 중개업이고요. 2번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개업공개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4번은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임원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중개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개업공개사가 가입한 업무보증 설정기관은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 X가 되겠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책임을 집니다. 모든 행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며 일방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하는 경우는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X네요. 일방의 의뢰에 의한 경우도 중개에 포함됩니다. 일방의 의뢰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하죠. 공동중개하면 개업공개사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행한 중개행위는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며 또한 무상중개행위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준비 사실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조력한다,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어느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죠. 객이 손님 객, 고객 객자죠. 자, 그래서 2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 및 계약서 작성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다. 중개 업무. 이게 중개 업무로 보고 있죠.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하는 것은 자 소속공개사 연수교육, 예방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소공, 개공,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리얼 소속공개사는 등록신청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미음은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예, 소공, 자격증 원본, 등수, 사보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죠. 5개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에 소속공개사는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 없다. 예,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무를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을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을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하는 건 아니고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서에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어떠한 서류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속받은 토지, 증여받은 임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예, 거래가 가능하면 중개상물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되어 있는 토지도 이건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 소유고요. 증여받은 임야는 수정자 것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거래 가능하므로. 2번 다른 법률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정 중개상물이 아닌 물건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3번 상가 분양계약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로서 중개상물에 포함되나 주택법상 분양 예정자의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입주권도 동호수가 특정된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 들어가면 또 입주권도 물론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즉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 또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양수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유치권 이전 행위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판례입니다. 이건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은 중개상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모든 이게 X죠. 모든이 X가 되겠습니다. 모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이런 것들, 온천수, 광청권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착물 X고요. 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면 건축물도 해당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 옳은 것인데 1번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시도에 아니라 국토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X입니다. 학교 X입니다. 시험 시행 업무는 대학교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죠. 위탁할 수 없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죠. 학교에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은 학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또 안됩니다. 4번입니다.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시험은 다 볼 수 있죠. 교도소 복역 중이라도. 시험 못 보는 것은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2개 빼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아니고 자격 취소는 3년이고요. 부정행위하면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시험 못 보고요.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격에 관한 판례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자격증 양도 대여는 무상으로 양도 대여하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무상으로 하든 돈 받고 하든 돈 안 받고 하든 즉 공짜로 빌려줘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의 대가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도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여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 그건 양도 대여죠. 중개 업무를 안 하고 이익만 분배받는 것은 그냥 경영에 참여한 것은 상관없다. 중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양도 대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법상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발품부동산 이게 경기도 화성시에서 나온 판례죠.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번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인 경우에도 자격증 양도대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면서 자격증 걸어놓고 보조원이 계속 중개 업무하다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제 서명 날인을 계약서에 직접 해놨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양도대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2021년 8월에 폐업 신고 후 2022년 5월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7번입니다. 1번 틀렸죠?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 있고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와 달리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신청 못하고요.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이 있더라도 등록증 받기 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X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되는 시기는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하는 순간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등록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증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다시 폐업은 가능하지만 다시 등록은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폐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하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폐업은 가능하고 사무소 이전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전매 중개를 의뢰한 경우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의뢰를 받아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도 처벌한다고 하면 의뢰인들은 적법한 개업공개사인지 일일이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무등록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고용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 사망,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죠.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직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자격증을 걸어놓고 업무를 하다가 돈 된 사람이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에게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격증 걸은 사람이 자격증 다 빼버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같이 동업하기로 해놓고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뺐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도장 나놓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그 돈 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임의로 뺐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5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한 중개보수의 약정은 무효이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예,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보수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보수의 약정은 무효인데 무등록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9번 옳은 것입니다. 부칙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은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5개 강구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지사, 지점에서는 그 지점장, 지사장, 그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겠죠.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4번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김선달 사무소의 문자 표시는 적법하나 대박부동산 사무소 문자는 위법하다. 대박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대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다. 맞습니다. 대박 부동산 사무소 안 됩니다.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 했으면 되겠죠. 그 위법하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거 X인 것처럼 해놔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전단지 등에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개사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 성명은 표시해야 되지만 주민등록번호 X네요. 주민등록번호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주소, 개업공개사 주소도 표시하지 않죠.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표시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자격 정지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6개월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자격 정지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입니다.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죠. 업무정지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선고받고 3년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년간 폐업한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3년이 아니고 폐업기간 1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기간 3년 빼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합니다.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만큼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정하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경우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 하더라도 복권 안 되면 여전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